자, 세 번째 신속한 재판의 원칙입니다. 자,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자,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베이컨이 한 말인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근거가 중요하죠. 헌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판례입니다. 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자, 피고인 동그라미, 공공 동그라미, 이중적 밑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즉,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피고인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재판을 빨리 끝내주면? 그쵸. 장기 구금이 방지가 되고 따라서 재판을 빨리 끝내주기 때문에 재판에 따른 불안 심리도 해소가 될 뿐더러 형사 절차에서 조기 해방되니까 빨리 사회 복귀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공공의 이익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소송 경제적으로 유리하고요. 재판이 빨리 끝나니까 국민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높겠죠. 그러한 장점들을 띈다 이런 겁니다.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시험은 이 제도적 구현도 출제가 잘 돼요. 어떤 조문들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기간 제한 있죠. 이 기간 제한 나와 있는 것은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이 있죠. 즉 경찰이나 검찰, 경찰은 열흘, 검찰은 10 플러스 10에서 최장 20일 구속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말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법원에서도 이 구속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건 피고인이죠. 피고인. 그래서 이 피고인의 구속기간 제한 최장 18개월입니다. 그 이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피의자고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자, 그리고 검사와 경찰이 수사, 공소제기할 때 서로 협력해라고 하는 것도 신속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동그라미 2번 체크해 보세요. 자, 구속기간 제한은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공소제기는 언제까지 공소하라, 공소제기하고 그 이후로는 안 된다 이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체포한 날로부터 또는 송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수사할 때의 수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체포한 날로부터 구속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공소장 제출해라 이런 조항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출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것은 우리 규정 자체에 없다. 자, 여기 기소편의주의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뭐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겁니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에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형법 51조를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 유죄는 인정되는데 충분히 네가 절도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훔쳐왔기 때문에 충분히 너는 절도가 되는데 뭐 액수도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초범이고 반성의 빚이 뉘우치는 빚이 뚜렷하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도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공소 취소, 이건 뭐죠? 여기 나와 있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할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하려면 빨리 하라는 거예요. 자, 공소시효 제도 중요하죠. 자,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공소제기를 안 하면 공소권을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자,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게 있어요. 자, 공판 준비 절차는
공판 기일에서 그 심리의 원활과 신속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공판 준비 절차 관련된 것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자, 집중심리주의가 또 출제가 잘 되죠. 자, 집중심리입니다. 집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조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심리에 이틀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일매일 재판을 열어서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심리입니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할 때에는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14일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숫자를 알아두세요. 법조문이 출제가 많이 됐다. 자,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것도 신속성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재판장이 소송을 지휘해버리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의 원활과 신속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뭐 등등이 있는데 일단 뼈대만 알아두세요. 자, 6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판결 선고 기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판결 선고 기간 제한은 소촉법에 있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소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CF 형소법에는 언제까지 판결 선고를 끝내라 이런 조항이 없어요. 소촉법에 있을 뿐이다. 읽어볼게요. 1심은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자, 2심하고 3심은 기록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6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 4개월. 출제가 많이 됐죠.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하시고 올라가서 색깔 칠하시고 자, 궐석재판제도도 출제가 잘 돼요. 궐석재판제도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궐석재판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 변호인도 있거든요. 변호인 여러 명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뭐 또 누구야? 뭐 많잖아, 그쵸? 뭐 이재명이라든지 뭐 조국이라든지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10명 넘잖아요. 대표 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이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서류 송달 또는 통지 대상을 대표 변호인에게 하거든요. 그럼 대표 변호인이 그걸 받아서 이제 여러 다른 변호인들에게 이제 그 기록 송부를 하죠. 대표 변호인 제도도 신속한 재판과 관련을 맺고 있다. 자, 증거 동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해주면 증거 능력을 부여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약간의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전부 다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상소를 해라. 언제까지 상소 기록을 송부해라. 언제까지 이유서나 답변서를 제출해라. 이런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상소심의 구조, 사후심적 성격을 띌 때 역시 신속성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 간이 공판 절차는 증거조사 방법의 간이화, 그리고 증거 동의 의제 등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련을 맺고 있고요. 약식이라든지 직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식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을 끝내버려요. 좀 빠르죠, 그래서. 직결은 말 그대로 직결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굵직굵직한 거. 자, 기소편의주의, 공소시효, 준비 절차, 집중심리주의 이런 것들은 꼭 알으셔야 돼요. 구속기간 제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판결 선고기간 제한이 소촉법에 있다는 것, 궐석재판, 대표, 그 다음 밑에 기간은 하나만 색깔 칠할게요. 자, 간이도 마찬가지고 약식, 직결 전부 다 신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침해와 구제를 볼게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심리지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신속하게 끝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심리가 지연되었을 때 신속한 재판 위반이냐는 거예요. 과연 몇 달 안에 끝내야지, 몇 년 안에 끝내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 재판 지연이다. 그게 물음표라는 거야. 자, 여기 구제책의 출리함이 잘 나옵니다. 별표를 쳐보세요. 자, 형사법은 재판 지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언제까지 끝내고 언제까지 끝내야지만 되고 언제까지를 넘어가면 재판 지연이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또 재판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걸맞는 구제책도 전혀 두고 있질 않아요. 이 점이 출제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2번 체크. 2번 인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따라서 현행법상 소송지연은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로 규정되어 있다. 공소기각 판결로 규정되어 있다 하면 다 틀려요. 근데 그러한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아무런 규정도 없고 또 소송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야. 법조문에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소송지연은 면소 판결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 따라서 이런 판결로는 사건을 끝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되 양형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독일 판례 얘기거든. 이 동그라미 2번이 독일 판례 얘기인데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책에다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제책 부분을 좀 잘 봐두세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봅니다. 자, 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 자, 구속 만기가 25일이나 남았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자, 피고인 구속기간은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18개월이 가까워지도록 1심 공판도 없었어. 겨우 25일이 남았는데 그때 가서 1심 공판이 있었다는 거지. 자, 너무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나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 그래? 법원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정도면 그래다지 늦은 것도 아니네 라는 거죠. 판례는 그렇게 봐요.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딴 사건도 많은데. 딴 사건도 쌓이고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집단에는 늦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구속만기 25일 세무 치시고 1심 공판이 있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다.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1심 선고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열렸어요. 이것도 아니래요. 신속한 재판 위반이 아니다 라고 봤는데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구속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갱신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갱신하였다. 우리 앞에서 18개월 얘기했지? 1심에서 2번, 3번 연장할 수 있어요. 갱신할 수 있고 2심에서도 갱신할 수 있어요. 원래는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2개월인데 갱신 2번, 2심도 2개월인데 갱신 2번 하다 보면 18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갱신이 있다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네요. 4번에. 자, 구속기간 제한하고 있는데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신고마다 2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최장 6개월인 거예요. 이것이 신속한 재판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여기 2개월짜리 두 차례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위반이 아니다. 자, 위헌 제청을 하였는데 5개월이 가까이 되도록 재판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5개월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신속성 위반이 아니다.
앞에서는 18개월까지 기다렸다니까요. 17개월까지 여기 뭐 5개월까지 가지고 그래. 그쵸?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도 책 한 번 쓰면 한 계절이 바뀌어요. 어? 뭐야, 제가 책을 워낙 많이 쓰니까 한 번 쓸 때마다 한 달은 그냥 훅훅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제가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5개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야. 5개월 동안 재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여기. 재판을 지연한 것이 구성원의 변경, 본안심리 필요성,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형사법 300조를 가보면 변론의 병합, 분리 관련해서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했는데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한 이 부분 아무래도 병합할지 말지 사건을 병합해버리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심리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1심 판결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 할지 말지 변론을 쪼갤지 말지 이 부분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 것이 신속성과는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구속만기 25일 1심 선고 경과 후 2심 공판 개정된 부분 구속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한 부분 크게 이거야. 밑에 두 번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이 조항 5개월 가까이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병합분리에 재량을 부여한 점 전부 다 신속성 침해는 아니다. 반면에 신속성 침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보통 헌재가 많죠? 다 헌재지 헌재. 헌재는 법 해석기관이야. 실제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실제 사건은 대법원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관들은 판례가 무지 많으니까요. 판결할 게 무지 많으니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수도 있는데 좀 헌재는 약간 널널하잖아요. 대법관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침해라고 본 판례가 좀 있습니다. 자, 군사법원 나왔네요.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부분인데 군사법, 군 동그라미. 군사법기간이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은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얘기인데요. 국가보안법에서 연장기간 최대 50일을 인정하는 부분, 50일을 인정한 부분, 그 국가보안법 조항 중에서 7조하고 10조야. 7조하고 10조에서 구속기간을 20일이 더, 30일보다 20일이 더 많은, 원래 최장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근데 20일이나 더 많은 50일을 인정한 이 부분입니다.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항소법원에 기록 송부할 때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이 부분. 검사를 거치도록 하다 보니까 재판이 더 길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어디를 경유하여 가다 보면 더 시간이 더 늘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위헌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검사를 거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죠. 자, 이 부분은 색깔을 군에다 색깔 칠하시고 군에다 색깔 칠하시고 7조하고 10조에서 50일을 인정한 부분 그 다음 검사를 거치도록 한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